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퇴근길 쇼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FOMC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망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조기 협상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HLB는 10만 원 회복해 줬네요. 오늘은 시황은 별로 볼 게 없어서 종목들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어제 살짝 쉬었는데 전일 금요일 양봉 안쪽에서 놀고 있죠. 여기는 자율등락 구간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 상승하든 하락하든 의미가 없다. 28,1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아니면 밑에 21선이 이탈하느냐 요 정도에만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은 크게 움직임에 대한 이유를 찾거나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쉬었는데 갭상승 나오고 나서 이 구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죠. 8,600포인트 돌파한 거 좋았고 이 구간만 유지해주면 된다. 이탈에도 21선이 바로 밑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받을 공간도 있고 충분히 지금 추세나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이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주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는 기존에 얘기 나왔던 그대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결이 아닐 경우가 오히려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동결되는 게 지금은 가장 무난한 상황이고 확률도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언행일치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변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최대한 빠르게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빠르게라는 것은 이번 주 안에 빠르게 이 부분도 있지만 내년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미국의 대선 이후 내년 11월입니다. 내년 11월 이후 1년 뒤까지 질질 끌고 가기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지금이면 좋고 이번에 1단계가 합의되면 좋고 내년 초든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이 급하다. 중국의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워낙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폐쇄적인 부분이 있고 속내를 알 수 없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도 시그널이 많이 나온다고 설명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2090포인트를 넘어서 2100포인트 사이에 살짝 붙여놨습니다. 241선 요 구간까지 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61선 넘어가 있고 저항선 돌파한 거 괜찮습니다. 충분히 오늘 해줄 걸 다 잘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을 간단히 보고 갈게요. 수급 동향 코스피 주식은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했다 이런 뉴스가 분명히 찾아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강력한 매수를 한 건 없어요. 이 정도면은 개인 투자들이 걸어놓은 것들 그냥 기관이 살짝 걷어들인 정도지 강력한 매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00원 가지고는. 그래서 관망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쉬었죠. 193억이면은 1분이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소폭 매도하고 기관이 한 600억 정도 매도했으니까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죠. 그런데 뉴스에도 쌍끌이 매도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코스닥은 맥을 못 쳤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코스닥 지수는 양호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1포인트도 안 밀리고 630포인트에 대한 경계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죠. 630포인트는 중요한 구간이고 자,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중요하다. 선물과 옵션 구간이 중요하다. 지난주 후반부터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뚝 잘라서 선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매수 우위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선물은 그냥 상방향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 포지션이.
말씀을 드렸고, 옵션 쪽이 문제였다. 옵션이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막혀 있고 아래쪽으로 열려 있어서 두 가지를 해줘야 된다. 콜옵션 매수, 상승 포지션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풋옵션 매도, 하락 포지션이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을 청산을 좀 해서 하락 포지션을 없애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방 경직을 만들고 이제 아래를 좀 막아놔야지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콜옵션 대량 매수, 두 번째는 풋옵션 대량 매도다. 상승 포지션을 크게 늘리고 하락 포지션을 크게 줄이면 제일 좋다. 뭐 쉬운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한 겁니다. 상승 포지션이 뭐 많아야지 위쪽에다 베팅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풋옵션 매도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좋은 흐름이었고 오늘은 콜 매수 풋 매도인데 콜 매수 풋 매수에서 양쪽 다 매수를 했는데 콜 매수는 금액이 얼마 안 되죠. 한 9억 정도. 풋옵션 쪽이 한 53억 정도 매수하면서 이거 하방향도 키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려감을 표시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선물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물 8,300계약 굉장히 큰 물량을 오랜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상방향으로 강하게 포지션을 구축했다. 근데 콜옵션도 위에를 막는 게 아니고 뭐 소폭이지만 조금 더 힘을 실어줬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풋옵션 쪽으로 하방 포지션도 늘렸다. 근데 이러면은 갈피를 못 잡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물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 상승 포지션에 대해서 크게 구축한 다음 혹시나 돌발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을 들면은 여러분들 뭔가 내가 아프거나 뭔가 돌발 상황이 나와서 보험 쪽에서 의뢰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버리는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대신 위기가 오면은 큰 도움이 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보험을 들어 놓으시죠. 똑같습니다. 상승 흐름이 나오면은 선물로 크게 수익 내고 콜옵션도 지금 뭐 좋아지고 있으니까 상승 포지션을 수익을 내면 되고 이 하락 포지션 조금 구축해 놓은 것은 버리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해지라고 하고. 그래서 풋옵션 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현재 수급 자체는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상방향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위쪽 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한 2130포인트 정도 여기는 건드릴 수 있고 건드려서 안착되는지는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215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터치한 다음에 안착이 되는지 아니면 터치한 다음에 밀리는지 이것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 자체는 최근 수급은 위쪽 방향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관망세가 짙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째 630포인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탈한 다음에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여기를 회복해줘야 된다. 630을 회복해주고 21선 있는 이 구간 좀 더 확실하게 가려면 650까지 회복해주면은 이제 방향 자체를 위로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은 쉬고 코스피는 뭐 쉬었지만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소폭 상승이 나오면서 51,500원. 이 구간은 뭐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가던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던 크게 의미 없다. 짧게 보면 52,500원까지, 길게 보면 53,500원까지 해서 이 구간에서는 자율등락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21선 붙여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위쪽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넘어가는지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대한 강하다고 나쁠 건 없겠죠. 네. 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쉬어야 하는 타이밍이니까 하이닉스가 강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닉스가 좀 먼저 올라가서 흐름을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서 52주 신고가를 좀 달고 가면 우리 지수가 그렇게 밀리지 않고 강해질 수 있다. 불확실성이 커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같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해주지는 못했고요. 시장이 그렇게 강한 시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래서 지금 현재 소폭 하락 추세, 뭐 강력한 하락 추세는 아니고 이 정도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82,000원 요 구간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83,000원까지 넘어가 아예 강세로 돌아서는 거고 그래서 뭐 얼마 안 남았죠. 위쪽으로 해서 82,000원, 83,000원 요 구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17만원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21선 올라왔고 지금 이 구간을 지지력 받고 올라가느냐, 돌파해서 18만원을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이 공간에서 쉬어가느냐 차이가 되겠죠.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해서 살짝 밀렸는데 요 그 148,000원 구간 15만 아래쪽에서는 계속 저점 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우려감이 있지는 않다. 그냥 뭐 무난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는 11만 5천원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11만 5천원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삼성전기도 이제는 조금 더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11만 5천원 못 넘어갑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돌파하는 거 잘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돌파를 못했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지 아니면 21선의 지지력을 받고 다시 시도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 이쁘게 잘 넘어가줬어요. 11만 5천원 이제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이탈하면은 정말 삼성전기는 약하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11만 5천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12만원 넘어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만들어서 한 13만원 정도까지는 방향을 다시 한번 만들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존에 봤던 종목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해드리면 최근에 조금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20만 5천원 제 기준에서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돌파 시도는 나왔지만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못 넘어갈 경우 20만원 이탈하면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18만원 구간에서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뭐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나 20만원 구간에서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살짝 받았다. 다시 한번 위로 가기 시작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나름대로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는 뭐 대장격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항 구간 가거나 아니면 다운 저항이라도 가면은 저라면은 주도주로 교체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그 매매가 주도주로 교체하는 게.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계속 윈도우 드레싱 효과나 뭐 소외주 반등 나온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수익률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짧게 보셔서 그렇지 길게 보시면은 뭐 CJ제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40만원 중반에서 뭐 반토막 이하까지 났다가 이제 막 반등이 조금 나오는 정도입니다. 주봉상으로는 20에서 아직도 우하향 중이고 그래도 오늘 뭐 거래량 실어놓고 기존의 거래량 한번 실었던 요 양봉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위쪽으로 갈 공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28만원에서 뭐 30만원 사이 정도는 요 정도 구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반등 시에 정리하는 게 저는 주도주로 이동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던 중장기 매매를 하던 주도주가 가장 안전하다. 밀린 다음에 주가 복원력이 좋잖아요. 삼성전자이닉스 보시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에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급 자체가 셀트리온보다는 지금 그동안 어려웠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다.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적으로 수급적인 요건이 이렇게 삼바나 뭐 다른 쪽으로 꼬이지 않는다면은 셀트리온은 내년까지 봤을 때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매수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 의견에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당장은 뭐 얘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개인적으로 아무리 셀트리온을 좋아한다고 해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서 밀리지 않고 있잖아요. 얘는 누군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떠받들고 있죠. 이렇게 떠받치고 있죠. 정확하게.
떠받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은 더 좋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내년까지 봤을 때 어디가 더 크게 상승하느냐 이거는 뭐 뒤에 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은 아직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아까 보여드렸지 워낙 힘들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러다 보니까 뭐 60만 원에 있던 종목이 24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뭐 삼성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이라는 이제 뭐 프리미엄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바이오 종목 중에서 최근에 뭐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뭐 중소형 뭐 바이오주들은 반등 나왔을 때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메지온 같은 경우 14만원 뭐 공방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장중엔 좀 이탈하는 듯 보이더니만 결국에는 24만원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14만원 유지해준 것은 참고하시고요. 자, HLB 10만원 턱걸이에서 회복해줬네요. 여기서 마무리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동안 회복돼야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턱걸이 형식으로 걸쳐놓으면은 이거는 불안한 거다. 잘못하면 이렇게 이탈하면 추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 여기서 양봉, 갭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기다리던지 아니면 장대 양봉에서 양봉을 하나 그려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12만 5천원에서 13만 원 요 사이를 회복해주면은 아주 좋다. 이 구간 회복해서 유지한다. 그러면은 HLB는 앞으로 걱정할 게 없어진다. 근데 그때까지는 경계감을 갖고 좀 보셔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제 해외 이슈보다는 이슈가 별다른 게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이슈고 그 수급 동향과 옵션 만기를 선물 옵션 만기를 대비한 수급 동향 그리고 종목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굉장히 무난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좀 쉬엄쉬엄 간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시면은 내년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뭐 여유롭고 그 계좌가 풍성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종목이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주도주 계열 그리고 주도주 중에서 대장주 계열을 보유하신 분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외주 보유하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나올 때 혹은 반등이 없어도 내 종목이랑 주도주 같이 밀려 있을 때 같이 조정 받았을 때 무조건 매도하고 교체하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투자자의 지름길입니다. 이 부분만 잘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알람 설정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